최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저는 일에 몰입하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에 몰입해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에 몰입해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코리안 탈무드 스쿨 2부 열정을 시작했는데요. 홍익희 교수님이 글 쓸 때 열정이 솟고 몰입이 되신다면서 몰입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셨어요. 글 쓰는 사람은 그 테마, 즉 자기가 쓰고자 하는 화두를 붙잡고 있어요. 일단 붙잡으면 그것만 자나깨나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나, 자나, 거르나 하여튼 모든 생각을 거기다 집중해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뇌가 글 쓰는 모드로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몰입을 주장하신 그 서울대 교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황농문 얘기인데, 교수님. 예. 그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일단 글을 쓸 적에는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 몰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잘 안 돼요. 책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꾸준하게 그 책 쓰는 작업을 할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한번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몰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그 책을 쓰는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달은 그 테마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심지어는 자면서도 그런 테마를 생각해야 글 쓸 적에 뭔가 머리에서 반짝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홍태경 같은 손주 동영상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올리셔야 되고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몰입은 쉬운 게 아니죠.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몰입하면서 쓴 책이 제가 쓴 책 중에 질문 잘하는 유대인, 질문 못하는 한국인 그걸 가지고 썼는데 제가 처음에 그걸 쓰기 시작할 때 자료를 수집을 쭉 했어요. 질문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연구된 게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천착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왜 질문에 집착하는가 그런 테마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쓴 책은 없더라고요. 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 저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유대인 관점에서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랍비한테 또 물어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냥 공부할 때는 질문하고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평범한 답이어서 질문 자체 어떤 가치가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따로 이렇게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7년 정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질문의 가치 또는 다른 말로는 질문의 DNA,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 7년에 걸친 몰입 사고를 통해서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밝혀냈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걸 정리해서 뭐 15가지, 많으면 3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정리한 건데 그 부분이 다른 책하고는 약간 차이점이거든요. 질문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 질문을 띄워놓고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길 가다가도 생각하고 7년간이나 한 주제로 예, 가두를 예, 드신 예.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제 카페에다 적은 게 있어요. 아하. 생각날 때마다 칼럼 형식으로 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자나깨나 진짜 말 그대로 자나깨나 지하철에 서 있든지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공간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제가 쓰던 게 갤럭시 노트거든요. 핸드폰. 핸드폰에다가 바로 적고 뭐 그걸 이제 저녁에 와서는 그걸 또 디벨롭해서 새롭게 또 칼럼으로 적어놓고 그 내용을 묶어놓은 책이 아까 말한 질문 잘하는 유대인, 질문 못하는 한국인이었어요. 7년간 쓰신 거예요? 그 책? 예, 그 예. 책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런 몰입 사고를 이제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또 제 거가 되는 뭐 누르기만 해도 질문에 대해서 쭉쭉쭉 튀어나올 정도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질문에 대해서 깊이 또는 넓게 생각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다른 책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왜 가치가 있냐면 그 책만큼은 제가 천착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제목에도 나오지만 한국인들은 질문을 잘 못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네.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 문화인데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 질문에 대한 가치를 설명해 줄 때 우리 생각과 태도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파헤쳐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전체적인 사회 문화가
질문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죠. 아, 그래서 비전이 있고 그 명확한 질문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7년간이나 붙들어 갈 수 네네. 있었다. 네네. 네. 그분이 자주 오시던가요? 자주 와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적어놓을 때 이게 이제 이디시콥에서 말하는 네. 직관의 이디시콥이 뭐예요? 영역, 탈무드의 경전 중 하나인가요? 그 유대인의 지혜를 얻는 네 가지 방식을 아, 이야기하는데 네네. 논리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징으로 얻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직관을 얻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행동으로 얻는 지혜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인데, 물론 이것이 하나가 뭐 낮고 하나가 높고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징으로, 어떤 경우에는 직접 해봐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직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몰입이 직관을 활용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네. 직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활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산에 나무가 이렇게 빽빽한데 나무마다 화살이 정확하게 그 저기 표적판 정중앙에 쭉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빽빽하면 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화살 잘 쏘나 보다 해갖고 저렇게 어떻게 신군 같은 능력을 갖게 됐냐 그랬더니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거 별거 아닌데 일단 화살을 쏴놓고 나중에 표적지를 붙이면 돼. 아, 그 뭐냐면 그 직관을 얻는 그 지혜들은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닷없이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지혜가 생각나요. 그러면 나중에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하고는 반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묶이면 정말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도 이 직관의 능력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보들이 직관에 의한 지혜를 얻는 방법에 익숙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성에 의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능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단 지성할 때 꼭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공부를 좀 못해도 이런 직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지혜들을 풍부하게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몰입한 것도 그런 방법을 활용한 거예요. 저는 그 이디시콥에 대해서 2010년, 11년 그쯤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책이 어려운데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면서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게 그 질문의 키워드였어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참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구나 가능해요. 네. 그 몰입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든가요? 겪어보시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뭐랄까요, 좀 붕 뜬 상태, 네. 네, 선잠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론문 교수는 항상 그걸 선잠 든 상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롱한 상태인데 질문만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 잠잘 때 제일 편하거든요. 네네. 잠이 들기 직전에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 떠오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다시 깨어나서 이렇게 노트에다 적고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생각을 전개해 나가면 나름대로 풀어지더라고요.